네, 안녕하세요. 15주차 3강 8.3절의 역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그 전기기기, 전자제품이든 전자제품은 좀 다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냉장고나 뭐 이런 모터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죠. 그런 모터에는 이제 코일을 감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코일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내부에 저항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등가화하면 R과 L으로 이렇게 등가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류 전원을 이렇게 넣었을 경우 얘한테 소비되는 전력을 한번 할게요. 이때 R과 L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VT가 있는 것이고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죠. 이때 VT를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실효값이 V인,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2 V가 되는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원을 공급했을 때 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RL 부하기 때문에 전류 IT는 요 기본 전원 신호보다는 위상차가 좀 생기겠죠. 인덕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좀 늦게 흐르죠. 그래서 요걸 늦게 흐르는 것을 루트 2, 그래서 전류는 I, 시력값에다가 루트 2배 해주면 최대값이 되죠. IM이 되는 거야. 여기는 루트 2에 V를 곱하는 거니까 VM, 최대값 VM이 되는 거고, 여기에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늦게 나타나는 거니까 늦게 나타나는 신호는 원래 신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RL 부하일 경우에는 RC 부하일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랬을 때 순시 전력 PT는 당연히 VT 곱하기 IT니까 IT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요거 곱해주면 루트 2 곱하면 2가 되죠. 이 VI에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되는데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주파수에 따라서 어떠한 값을 갖는지 이 식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분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좀 조금 삼각함수 코사인 합공식 차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변형시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2배의 VI에 사인 X 곱하기 사인 Y는 어떻게 되죠? 2분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X 마이너스 Y, 즉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오메가 T 요거 빼기 요거 빼주면 되지. 그래서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하나 나오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하는 거야. 그래서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이 나와지죠. 요식 유도하는 거를 뭐 아까 우리가 8.2절 이럴 때 내가 그냥 좀 넘기고 그랬었는데 하나 여기에서 사인 오메가 T 빼기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요렇게 되는 과정을 여기에다가 한번 풀어 볼게요. 이거 그냥 공업수학이나 이런 시간 때 많이 했을 텐데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식 갖고 많은 식들이 유도가 돼요. 이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전기전자 통신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꼭꼭 싸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꼭꼭 플러스 싸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떤 형태를 알고 싶으냐면 여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형태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요거는 살리고 싶어. 요거는 그래서 없어도 상관없고 난 요거를 살리고 싶어.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줘 보겠어요. 이렇게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으로. 그러면 좌변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여기에서 이거 빼주는 거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좌변은 이렇게 되겠지. 는 요거에서 요거 빼주니까 이건 없어지지. 이게 지금 cc라고 썼지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는 소거가 된 거야. 이거는 이렇게 없어졌죠.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준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주려다 보니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여기 밑에 있는 건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서로 같아. 그치? 그래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지금 두 개 있는 거네. 그래서 두 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는 사인 베타는 2분의 코사인 이 이쪽으로 쫙 나눠주면 되는 거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이 식에 적용을 하려면은 알파가 오메가 t고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를 베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지.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는 2분의 그래서 2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써주고 알파가 오메가 t니까 오메가 t 빼기 베타 해주면 돼. 이거 베타가 요거니까 빼기 해주면 오메가 t 빼기 해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가지고 플러스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에 빼기 여기 빼기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래서 코사인 써주고 요 알파가 오메가 t니까 알파하고 베타 곱 더해줘. 그러면 오메가 t니까 2 오메가 t 써주면 되고 더하기 근데 여기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 정리하면은 요 식을 정리하면은 2는 이렇게 약분되네. 그래서 이거는 VI의 코사인 대괄호 여기 칠게요.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오메가 t니까 얘는 없어지지. 이렇게 없어져.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아? 세타만 남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여기는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리하면 괄호를 풀면 VI의 코사인 세타 빼기 VI의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시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빼기 VI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이때 이 순시 전력의 평균값은 평균값 즉 평균 전력 P는 평균 전력은 P는 평균값은 여기 코사인 함수지 이거 시간에 따라서 얘는 변하는 거야. 오메가 t가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해. 그런데 얘를 평균 내면 그 값은 몇이 돼? 그렇지 0이죠 0. 그래서 얘는 0이 돼. 여기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의미하는 거야. 만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R과 L의 값에 따라서 그리고 주파수에 따라서 얘는 오메가 L 그 주파수가 있는 거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위상차는 30도일 수도 있고 10도일 수도 있고 5도일 수도 있고 90도일 수도 있어요. 그쵸? 90도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 몇 도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만일 30도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30도는 몇이야? 그렇지. 2분의 루트 3이 되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VI야. V는 이때 V는 실효값이고 이 I도 실효값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그냥 정해진 거야. 즉 얘는 실효 그 평균값은 평균 전력은 VI의 코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고 이 값은 그냥 실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상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이러한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균 전력은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효 전력이라고 얘기해. 이 유효 전력은 그래서 RL 부하 이렇게 있을 때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는 VI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이 식으로부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의한 각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I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VI의 P로 쓸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 VI를 우리는 겉보기 전력, 피상 전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로 씁니다. 이때 이 평균 전력 P는 이 와트예요. 그래서 P를 VI로 나눠주면 그것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것을 우리는 이때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역률이라고 얘기해요. 역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 팩터라고 해가지고 파워 POWER FACTOR 파워 팩터라고 해서 역률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PF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역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받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데 저기 L이나 C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력이 어떻게 됐어? 0이 됐었지. 부하가 저항인 R에서는 이제 평균 전력이 P는 VI로 이렇게 나왔고 에너지는 VIT로 해가지고 시간 T를 곱해주면 됐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기 L과 C에서는 평균 전력이 0이 나왔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공급을 얼만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할 거예요. 얘네들이 평균 전력이 0인데 여기 지금 나타난 것도 여기도 이렇게 이 P가 순시 전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평균 전력이 0이면은 내가 얼만큼 전기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지 그게 얘는 평균 전력이 0이지만 매 시간에는 0이 아니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공급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따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따져주기 위해서 이러한 역률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역률을 구해서 개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률 개선은 이제 한 8점 우리가 6절인가 그때 이제 다룰 건데요. 그래서 그러한 인덕터나 C 같은 커페이터 C일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에너지는 L일 경우에는 2분의 1 LI의 제곱이라는 평균 에너지를 우리가 구했었던 것이고 어느 평균 에너지를 구할 수 있었고 2분의 1 CI의 제곱 이라고 하는 그 커페이터에서의 에너지를 구했어요. 얼만큼 공급을 해야 하는지 한전에서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에너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효 전력과 나중에 이제 무효 전력도 배울 텐데 Q라고 해가지고 무효 전력도 배울 텐데 일단 역률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유효 전력 P를 VI로 이거는 이제 피상 전력이라고 해서 S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보통 S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구해가지고 요거의 B로 역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요. 요거에다가 이제 RL 부하일 경우에는 커페이터를 병렬로 어떠한 용량을 달아줘가지고 역률 코사인 세타를 얼만큼 개선시키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인 것이고요. 자, 이때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RL 부하니까 세타가 0도에서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것이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그렇죠? RL 부하일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게 돼? 늦죠. 그래서 그거를 지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RC일 때는 0도에서 90도의 위상차가 나는데, RC일 경우에는 커페이터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더 빨리 흐르지. 그래서 얘는 지상역률이라고 얘기해. 진상역률이라고 해. 진상. 앞설 진짜 위상이 앞선다라는 얘기야. 여기는 지연되었다라고 해서 지연이라고 안 하고 지상역률이라고 얘기해요. 상이 위상 페이즈가 딜레이 지연되었다, 늦추어졌다라는 얘기 써가지고 지상역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RL 부하일 경우에는. 그리고 RC 부하일 경우에는 얘는 상이 앞선다라고 해가지고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라고 해서 진상역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그래서 얘가 세타가 0도부터 90도의 위상차가 나타나는 거니까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나타나지죠.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야.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지. 90도.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라는 이 값의 범위는, 코사인 세타라는 값의 이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될까? 여기가 0이지. 그리고 여기가 몇이야? 최대값이 1이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부터 1 사이, 즉 파워 팩터 역률이라고 하는 이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하는 RL로 등가 변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전기기기에 들어가는 변압기, 전동기 등의 주 성분이 인덕터스 및 저항이기 때문이다. 즉 L을 코일을 많이 감아놔도 거기에 내부 건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R과 L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하의 합성 임피던스가 Z 각 세타일 경우, 이때 여기에 V의 전압이 인가된다면 전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렇게 I는 루트 2 I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로 쓸 수가 있겠다랍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따라서 순시 전력은 이거하고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요거를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의 형태로 해가지고 해주면은 이렇게 아까 푼 것처럼 이렇게 요약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시 전력 식인데, 얘의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즉 전력의 평균 값은, 이것을 평균 전력은 얘가 0이 되니까 VI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함수가 평균이 0인 거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VI의 코사인 세타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때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있으니까 식 8.17이 지금 좀 전에 알아본 요거야. 요거 18.17이.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딱 해놨는데, 18.17은 일반적인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식이다. 그래서 이때 이 전력을 우리는 평균 전력 또는 유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직류 회로에서는 전압에 전류만을 곱하면 되는 것이었죠, 여태까지는. 그런데 교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시효값의 곱에다가 다시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한다. 이 값은 우리는 역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역률 또는 유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워 팩터라고 해서 보통 그 약자로 PF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해서 코사인 세타는 VI분의 P로 쓸 수가 있는 거고, 퍼센트로 나타날 경우에는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RL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짐으로 지상역률이라고 얘기하고, RC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0에서 90도 앞섬으로 진상역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역률의 크기는
0부터 1 사이다 라고 하는 수가 있고요. 물론 저항만 있을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동상이죠. 그러므로 세타가 0이다 라는 얘기야. 전압 V와 전류 I가 저항만 있을 때는 위상이 같잖아, 그치? 그래서 동상이야. 위상차가 없다라는 얘기야. 세타가 0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0도인 거니까 코사인 0은 몇이야? 1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률은 1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RL 직렬 회로에 전압이 100, 전류가 20A가 흐르고 있다. 이 회로의 전력이 1800와트라고 하면, 즉 P가 단위가 와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00이라고 써주면 돼. 1800와트이다. 이때 역률은 몇 퍼센트가 되는가? 퍼센트로 나타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P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 유도한 것처럼 어떻게 됐냐면 역률을 적용했을 경우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역률 구하라고 한 거니까 역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파워 팩터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파워 팩터.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VI분의 P로 해서 VI분의 P로 해서 V는 몇이냐 하면은 100V 100 곱하기 I는 20A 이렇게 쓰면 돼요. 나중에 이건 이제 피상전력이라고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전력 P는 이제 단위를 와트를 짜리를 여기다 적용해 주면 돼요. 1800와트래. 1800와트다라는 것이죠. 이거 곱하기 100 해주면은 퍼센트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 이제 이건 이제 일단 풀어봅시다. 100하고 이거 100하고 약분되지. 이거하고 약분되니까 2 나누기 2분의 180이니까 90이 되겠네. 그렇죠? 2, 9, 18 해서. 그래서 역률은 몇 퍼센트? 90%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는 코사인 세타는 몇? 0.9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90%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고 가자고. 전력이 1800와트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처럼 VI로 이렇게 쓰면은 100이랑 20이랑 곱해주면 100 곱하기 2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몇이 돼? 2000이 되는 거지. 2000. 그럼 2000이라는 게 지금 이거하고 같아 안 같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 해서 VA로 쓰고 나중에 얘기하는 P가 아니라 얘를 S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겉보기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기 에너지를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요. 즉 이때 이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피상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때 이 피상 전력은 좀 이따 배울 다음 16주차에 배울 무효 전력과 그리고 무효 전력을 Q라고 쓰고 그리고 피상 전력 유효 전력 지금 유효 전력 P의 벡터 합이에요. 즉 벡터 합이라는 얘기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이것이 피상전력 S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음 16주차 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군,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는 그래서 지금 90%가 되면서 얘는 RL 부하니까 전류가 늦게 흐르죠. 그러니까 얘는 지상역률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도 써주면 되겠네. 이건 과거에 판서에 썼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합공식 해가지고 합과 차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형태 나온 거고요. 이렇게 지상역률, 진상역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 이 그림은 이제 코사인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0도부터 90도 사이인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0과 1 사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예제 문제 지금 풀어본 거고, 이거는 익힌 문제 풀어본 거예요. 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제 이렇게 가지고 15차 3강을 마치고요. 이거 8.4절도 지금 할까 했는데 너무 뭐 이제 수업을 많이 오래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끊어서 16차 1강, 2강, 3강 또는 17주차까지 갈 수도 있겠고요. 그건 이제 상황 봐가면서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